투자 시간이 상당 부분 그런 극복하는 데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데 손색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오늘은 투자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이제 이 투자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배당 상품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가 발행한 STRC, STRC라는 그런 영어 명칭은 스트레치 상품입니다. STRC. 이 상품이 대개 이제 주당 $100에 발행되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그런 배당 상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최고의 배당 상품이 선을 보인 겁니다. 배당 상품이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가 나쁜가를 보려게 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자소니 재무 분석가죠. 이런 글을 오늘 올렸네요. STRC 주식은 최고의 디지털 신용 상품입니다. 그리고 MSTR 마이크로 스트레치 주식은 최고의 주식입니다. 그리고 BTC 비트코인은 최고의 하회입니다. 세컨 베스트가 없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다 여기 대해서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담 리빙스톤 이제 이분도 글을 많이 쓰는 아주 열정적인 전문가죠. STRC는 최고의 리스크를 잘 조정한 그리고 두통을 잘 조정한 고정소득을 낳는 주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배당소득이나 고정소득이 필요한데 주식이 갖고 있는 변동성을 최대한 낮춘 그런 상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STRC의 대개 평균 배당률이 연 11%입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상당히 여러분들 안는 하이힐드 채권이 6.45%입니다. 그다음에 그냥 리스크 위험 무위험 기본금리가 4.24%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품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은퇴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 상품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활용하시게 되면은 대개 4%대 금리가 고정금리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보시죠. SRT 수익률을 다른 상품하고 비교를 해 놓은 걸 보면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걸출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 그리고 2등인 하이힐드 채권에 비해 가지고 리스크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배당 상품이 나온 겁니다. 최고의 배당 상품이. 이건 대개 이제 금융 상품을 여러분 만들 때 기본 수익에다가 그다음에 보너스를 더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냥 미국 기준으로 보면 지금 기본 수익 기초금리는 3.64%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금융상품이 3.64에서 플러스 알파입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안는 대신에 얼마를 여러분들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공할 것인가 리스크 감소에 따른 추가 수익인데 이게 억수로 높은 겁니다. 7.36%. 7.36%.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금리가 3.64지 않습니까? 3.64. 그런데 리스크를 안는 대신에 3.64 빼기 6.45만큼의 프리미엄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너스가 주어지는데 STRC는 상품을 잘 여러분들 설계도 했지만 기초자산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리스크 감소에 따른 추가 수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인 겁니다. 최고의 배당 상품은 전체 수익률 11%는
베이스가 되는 기초금리 3.64%포인트의 고객이 투자자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대신에 받는 리스크 프리미엄 보너스가 7.36%까지 여러분들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7.36%는 상품을 만든 사람들이 투자자들에 제공하는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금리에다가 보너스를 더한 겁니다. 보너스를.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 여러분 돈 넣어두지 마시고 거의 뭐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작은 거죠. 작은 거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별도로 떼가지고 한번 다루는 겁니다. STRC의 수익률 상세 구성 및 시장 비교. STRC 상품은 기본금리 베이스 금리 3.64%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 투자자가 리스크를 감내하는 대가로 받는 보너스 7.36%를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여러분들 전혀 경쟁할 수 없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배당 상품인 겁니다. 이게 나왔을 때부터 제가 다뤘는데 점점 더 확신이 들고 상품이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여기 보시면은 기초금리라는 것은 시장 어디에나 있는 기본 수익입니다. 누구나 받는 기본 이자 수익이 미국 금리로 따지게 되면 3.64%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달러화 기준으로 최소 1년에 7에서 9%의 수익률을 올려야 인플레나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리스크 프리미엄은 STRC만의 압도적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이게 7.36%입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11%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도 금융상품을 기초금리에다가 보너스를 더해가지고 상품을 만들구나. 그런데 다른 상품에 비해 가지고 STRC라는 상품이 대단히 경쟁력이 뛰어나구나. 가장 여러분들 기본금리는 1개월 물로서 담보이길 일몰 조달금리 뭐 이런 금리를 쓰는 모양입니다. 기초금리를.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스프레드라는 용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리스크 스프레드, 프리미엄, 리스크 감소에 따른 추가 수익 이렇게 해서 보너스만으로도 시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경쟁적인 그런 상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에 STRC 상품을 우리가 여러분 접했던 데는 긴가민가 이렇게 출발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상품을 이제 완전히 이제 마스터를 한 겁니다. 3.64%의 기초금리를 제외하고도 상당한 수준의 추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품이 바로 STRC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이 비트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출시한 연구 우선주 STRC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여러분들 이 STRC가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STRC라는 상품은 앞에서도 봤듯이 이 기본 금리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은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뭐 하이힐드 채권이나 위험이 많이 따르는 이런 상품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세한데 오늘 여러분들 특별하게 다시 STRC 상품을 다루는 것은 제 방송에서 자주 다루는 이 비트코인 분야에 상당한 업적을 갖고 있는 30년 경력의 슈퍼컴퓨터계 경력을 갖고 있는 스테판 박사가 STRC를 적극적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는 STRC 상품을 어떻게 보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정직한 그런 성실한 연구를 해오신 대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궁금한 겁니다.
오늘 이 업계에 이런 발언력이 좀 센 단 힐러리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읽고 스테판 박사가 SDRC에 대해 자기 의견을 발표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지금 현재 무위험 이율이 기준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기 정부 국채라는 안전자산이 무위험 이율 기준이 됐는데 점점 희소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비트코인 기반의 상품으로 무위험 이율 기준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미국채 단기 미국채 금리가 리스크 프리 레이트의 기준이 됐는데 앞으로는 뭡니까? 희소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비트코인 기반의 상품으로 즉 SDRC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상품을 출시했던 주류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런 타격을 받고 채권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신탁 시장에서 발행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견문을 넓히는 겸해서 이 업계에 상당한 글을 쓰는 단 힐러리라는 사람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무위험 이율은 단기 정부 국채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점점 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세계 질서에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 같은 희소자원을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희소자원을 소유하는 것만이 미래의 유일한 가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만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두 가지 형태의 돈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은 점차 대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과적으로 종이화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유일한 단기 이자율, 무위험 이자율은 SDRC나 단기 비트코인 담보 신용상품 같은 도구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이제 단 힐러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잣대가 바뀌는 겁니다. 기준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고 스테판 박사가 여러분들 뭐라고 코멘트를 하는 거 아니까 기존에는 국가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면 이제는 변하지 않는 자원이나 코드를 믿고 거래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테판 박사가 이야기인 겁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11%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SDRC는 법정 화폐 체제의 무위험 이율의 근간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는 화폐 표준 전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 나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과학적으로 정밀한 화폐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법정 화폐의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여러분들 달려가고 있다는 거하고 화폐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화폐 시스템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11%가 기준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앞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시대 변화를 우리가 읽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의 의견은 첫째는 SDRC 마이크로스트레치가 여러분들 발행한 연구 우선주는 중앙은행과 대형은행들이 독점해온 금융 권력을 해체하는 변혁적이고 우월한 상품입니다. 둘째, 특정 세력의 조작이 불가능하게 더 윤리적인 상품입니다. 셋째, 새로운 무위험 기준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가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상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스테판 박사 또 다른 글을 올린 겁니다. SDRC에 대해서. SDRC는 만기가 없는 연구 채권인 연구 콘솔 채권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만기가 없습니다. 콘솔은 고정금리였고 SDRC는 변동금리입니다. SDRC는 국가금융이 아니고 기존 중앙은행을 통해 관리되지도 않습니다. SDRC는 중앙은행과 그 지배 세력인 머니센터 은행들을 전복시키는 존재입니다. 변혁적이고 우월한 기술이고 상품이며 더 윤리적입니다. 거의 공인을 해 준 겁니다. 뭐 이 상품이 지금 야단입니다. 사람들 화제가 돼가지고. 그럼 영국 콘솔 채권이란 무엇인가? 콘솔은 1751년 전쟁 부채를 통합해 영국이 처음 발행한 영국 국채인데 영국의 영국 국채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신뢰를 받는 겁니다. 만기가 없고 영구적으로 고정금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자가. 그리고 영국 국가의회가 보증하고 그다음에 영국 중앙은행을 통해서 관리되는 3세기 동안 거래가 활발했고 18세기 19세기 동안 가장 믿을 만한 무위험 자산에 가까운데 그런 자산이 SDRC라는 겁니다. 그런 자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여러분들 진짜 행운아들인 겁니다. 4% 금리를 받지 않고 자기 돈을 11%를 벌 수 있는 시대에 나서 사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11%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정기적금 이런 거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제 다 돈이 이동할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상품인 겁니다. 알아야 여러분 보호라는 거죠. 변동성이 무진장 낮습니다. 변동성이 7%입니다. 변동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방송 들으면서 뭐 반미고 무슨 뭐 현직 대통령 이야기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귀한 시간 여러분 내가지고 방송 듣는데 무슨 현직이 어떻고 마두르가 어떻고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잔소리를 좀 해야겠는데 마두로가 어떻고 여러분들 뭐 현직 대통령이 어떻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야기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야 무슨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내 안께 뭘 뜻하는지 스테판 박사 하시는 이야기의 요지가 여러분들 그거지 않습니까? 3세기 동안 무위험 자산으로 국제사회에 통용됐던 콘솔 채권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보증한 그 정도의 신용도가 있는 상품이 SDRC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1% 주지 않습니까? 11%를. 그죠? 11%를 주지 않습니까? 11%에다가 변동성이 7%지 않습니까? 7%.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한 상품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분이 윌리엄 월렛이라는 분이 이렇게 여러분들 올렸네요. 비트코인 주권과 전통적인 고정소득을 브릿지로 연결한 것이 SDRC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엄청 중요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어떻게 바꿀 거예요? 말인즉슨 여러분들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미 통제가 끝난 거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다 잡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걸 두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불 속에 독립만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일생일대 기회는 한 10일 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큰 그런 채널이 아닌데 이 바쁜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름 공동 창업자가 게이트 캐스트라는 방송에 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 인터뷰를 했네요. 인터뷰를. 여기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두 분이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게이트 익스체인지가 구독자가 5만 명이네. 큰 그런 채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를 두 사람이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마이클 세일러의 통찰력과 비전을 한번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신 버전으로 이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디지털 캐피탈, STRC 디지털 크레딧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4년 주기설이 종말됐다는 거죠. 기관 자금과 국가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가격은 영구적 우상향의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 이런 비전을 보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제시하는 STRC는 법정 화폐의 불안전한 이유를 대체합니다. 불안전하고 낮은 이유를 대체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완벽한 담보 위에 세워진 새로운 글로벌 무위험 이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쌓고 이것을 바탕으로 신용을 창출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부패한 중앙은행 시스템을 대체하는 비트코인 기반 금융 엔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신탁에서는 대부분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건물이나 이런 것을 대차 대조표에 갖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초 자산으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70만 개 이상 정도의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신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용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법정 화폐를 보유한 것은 구멍난 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구명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도 있고 은도 있다고 그렇게 하죠. 마이클 세일러는 유일한 구명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금융의 공학화. 금융은 더 이상 정치나 심리학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 설계된 과학적으로 정밀한 화폐이며 금융은 예측 가능한 공학의 영역으로 가져왔습니다. STRC는 여러분 금융공학의 작품인 거죠. 누군가 여러분 MSTR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현물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았으면 돈을 꾸어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도 금융공학에 정통한 마이클 세일러가 더 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MSTR 주식을 사는 겁니다. 금융의 공학화. 수요의 구조적 변화.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 수요는 이벤트성에서 상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연기금과 국부펀드의 자금이 매일 기계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업 재무표준의 제정이 S&P 500 기업들이 생존하려면 비트코인을 채택해야 됩니다. 자산가치 하락 속도보다 빠르게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은 비트코인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자본이 정체된 시스템의 자유로운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의 분출이자 성장의 증거입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죠? 건성으로 들으면 절대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이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변동성을 이렇게 에너지의 분출로 이런 해석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집중해서 들어야 이러면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누가 더 많이 점유하냐에 두고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적 패권을 갖게 됩니다. 국가 간 경쟁이 곧 임박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최소 10년 나아가 세대를 넘어 부를 보존한 도구로 보아야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터뷰, 이 인터뷰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MIT 출신이죠. 머리가 아주 비상한 것 같아요. 비상한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이전과 비트코인 이후의 세상으로 나눕니다. 과거의 금융법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 못한 사람은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 볼 겁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겁니다. BC하고 AD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전과 비트코인 이후. 그죠? 몇 분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란 보셨죠? 이란. 베네수엘라 보셨죠? 터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느끼는 바 없습니까? 내 이야기 요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다 이야기죠. 그러나 투자 문제 할 때는 제발 정치 이야기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런 동서남북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정치를 이야기한다고 뭐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5년을 했어요. 5년을. 방송을 하는데 계속해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대통령 이야기가 어떻고 마두로 이야기가 마두로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인터뷰는 한 50분 정도 한 인터뷰 가운데 가장 최신 인터뷰입니다.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를 이야기하는데 뭐 마두로가 뭐가 필요하냐, 마두로가 밥 먹여주냐 이야기인 겁니다. 수천 명이 죽어나도 여러분들 바꾸기가 힘든 겁니다. 한 바뀌고 나면은. 자, 여기 보시죠. 이제 이 STRC를 여기에
타임스퀘어에 있는 나스닥 타워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네요.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STRC와 또 다른 여러분들 비트코인 재무회사에 발행한 세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재무혁신의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하시고 다른 데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하시고 지금은 방송을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분이 이제 두 분이 이야기했는데 내용을 여러분들 듣고 마칠 수도 있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직접 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네요.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하여 인류의 비정부적 가치 저장 수단이 된 디지털 캐피탈 자본입니다. 금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중앙 집중화될 수밖에 없지만 비트코인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면 누구도 압수할 수 없는 완벽한 디지털 자산의 형태를 띱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달러에 고정된 통화를 발행하는 비트코인의 중앙은행과 같습니다.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은 이 양반의 비전이나 우리가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단순한 투자사를 넘어서 비트코인이란 강력한 담보 위에 SDRC 같은 신용상품을 설계하여 전 세계 금융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을 비트코인을 삼아 가지고 상품을 만든 겁니다. 금융공학을 동원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본이라면은 세상은 디지털 신용을 통해 돌아가게 됩니다. 부동산 신용을 담보로 잡아 가지고 신용을 만들지 않습니까? 상업은행들이. 자본은 가치를 보존하는 기초가 되고 그 자본을 담보로 발행된 신용이 경제활동의 실제적인 동력이 되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훌륭한 담보물이 등장하게 된 거죠. 담보물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빠른 죽음 혹은 느린 죽음 중 하나로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자산 가치가 즉시 증발하고 안정적인 국가에서도 지속적인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구매력은 매년 서서히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도 1년에 7에서 9% 정도가 가치가 내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본으로 구축되지만 신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큰 신용이 등장한 겁니다. 담보물이 등장한 겁니다. 그게 엄청난 신용을 만들 수 있는 담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비판자들은 단지 정보가 부족할 뿐입니다. 이 기술의 수학적 경제적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공부한다면 결국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의 모든 결함을 해결한 정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고수익성 자산은 공부 없이는 장기 투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10년 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세계 예비 자본 네트워크였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하며 놀랄 것입니다. 놀랄 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후회할 겁니다. 현재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 세계의 모든 자본이 가장 안전한 디지털 네트워크로 수렴되는 거대한 흐름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후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깨어나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없을 때니까 10년 뒤 사람들은 후회할 겁니다. 왜 그때 몰랐을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2020년에 왜 그걸 몰랐을까 그렇게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은 또 마찬가지인 거죠. 당신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돈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진정한 본질은 노동 에너지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존하는 도구인데 현재의 법정화폐는 그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가치가 그냥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문장을 사람의 육성을 보는 것이 모든 기업은 결국 비트코인 기업이 되거나 아니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차 대조표에 있는 비트코인이 없는 기업은 화폐가치 하락 속도를 이기지 못해 실질적인 자본 실정에서 도태되어 결국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시간 가면 여러분들 애플이나 이런 데 다 사겠죠. 우리는 자산의 가치가 매년 10%씩 증발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와 상관없이 실제 자산 인플레이션은 훨씬 가혹합니다. 비트코인 없이 자산을 지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옥 같은 메시지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그냥 들으면 여러분들 절대 이게 가슴에 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가진 성능이자 특징이자 결함이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의 역동성일 뿐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시스템이 성장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자 기회로 작용합니다. 뭐가? 변동성이. 디스커버리, 발견 프로시저, 절차인 겁니다. 변동성이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가장 안전한 무위험 이율은 국가의 약속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수학적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위험 이율을 마이클 세일러가 금융공학을 이용해 가지고 4%에서 11%까지 올렸습니다. 거의 얼마나 많은 저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됐습니까? 정치는 변하고 국가는 부채 압박의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미국 채금리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4%에서 1%까지. 수학 공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담보 시스템이 국채보다 안전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SDRC가 여러분들 11%에서 얼마나 떨어질 거냐, 전문가의 많은 수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승리하고 있으며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수학적 필연입니다. 더 나은 기술이 열등한 기술을 대체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적 법칙이고 디지털 화폐가 아날로그 시스템을 흡수하는 이미 시작된 미래입니다. 화폐가 디지털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식이 디지털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넷플릭스를 보지 않습니까? 비디오를 안 보고. 또 마찬가지인 거죠. 어마어마한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높습니다. 62%. STRC는 7%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렇게 이런 자산별 10년 연평균 성장률 및 변동성 비교, 제 방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기 보시면은 FTC, XLK 기술주 섹터에 대한 투자지 않습니까? SMH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그런데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바큘라 오캄이라는 사람이 신랄하게 비판했네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는가? 이분은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 같습니다. 블록체인이 금융을 바꿀 수 있다. 이분은 비트코인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을 사려면은 왜 비트코인을 자기가 사지 마이크로스트레이트라는 복잡한 기업 금융 상품을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사느냐는 실용적인 의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MSTR의 찬반 논쟁입니다. 비판자는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라. 직업이 아니고 직접 소유하라. 마이클 세일러에게 프리미엄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내가 비트코인 담보 잡힌 다음에 얻은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세일러가 더 자본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비트코인 다음에 이런 레벨이 MSTR이고 그 다음 레벨이 STRC지 않습니까? MSTR의 투자 여부에 대한 찬반을 보는 겁니다. MSTR 투자자들은 직접 소유의 안전함도 좋지만 천재적 경영자의 자본 운영 능력에도 일부 베팅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세일러가 저보다 자본을 더 잘 굴릴 것입니다. 자본 수익이 높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장에 왜 우리가 투자를 합니까? 자본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한국의 A 회사에 맡기는 것보다 엔비디아에 맡기는 게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현물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혀가 여러분 돈을 꾸어 가지고 비트코인을 더 사는 거에 비해 가지고 세일러가 여러분들 돈을 더 싸게 빌려 가지고 투자를 잘해서 돈을 불려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야, 그럼 왜 마이크로스트레치 주식에 투자하냐. 이 마이크로스트레치 주식이 비트코인 본연의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접니다. 세일러의 방식은 단순한 매수 이상의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논리가 존재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거죠. 사는 건데 또 여러분 더 고수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마이클 세일러의 수익 모델에 동의하는 사람은 마이크로스트레치 주식을 사서 모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장기적 MSTR의 비트코인 수익보다 낮다는 점 때문에 MSTR을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시간 길이가 짧은 겁니다. MSTR 주식을 투자한다는 최소 5년에 10년 이상 정도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MSTR 주식을 투자할 때 갖고 있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내보다 마이클 세일러가 똑똑하다고 보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꾸어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도 마이클 세일러가 훨씬 잘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렴하게 자본을 조달해 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MSTR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찬성적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MSTR이 거의 스캠 사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일러가 저렴한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해서 비트코인 수량을 늘려주는 레버리지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MSTR 주식을 사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금융공학적 자본 운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치를 두는 겁니다. MSTR 투자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세일러가 나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비트코인 레버리지를 일으켜줄 건 신뢰에 기반한 금융상품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판자 이야기처럼 그냥 자기가 사지 왜 MSTR을 사가지고 마이클 세일러를 부자로 만들어주냐. 마이클 세일러를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MSTR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찬반 양론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이제 균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노바큘라 오카미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디지털 신용이란 미사여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게 아닌데 지난주 마이크로스트레치는 STRC를 고작 700만 달러를 집하는 데 그쳤습니다. 세일러는 그런데 STRC가 팔리지 않으니까 MSTR의 보통주를 발행해 가지고 기존 주식을 수를 늘려서 희석시키게 됩니다. 그 지난주에는 2,900개를 9만 달러에 한 개당 9만 달러에 샀는데 그 가운데 95% 자금은
보통주를 발행해 가지고 마이너스 순자산 가치로 보통주를 발행하여 비트코인을 비싸게 사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생각은 그런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우선주를 발행할지 아니면 MSTR의 보통주를 발행할지는 본인이 작전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작전이. 어느 게 지금 유리한지. MSTR 투자자들은 직접 소유의 안전함도 좋지만 천재적 경영자의 자본 운영 능력에도 베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세일러가 내보다 자본을 더 잘 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본 수익이 높을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보통주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장기적인 자본 확장 사이클을 염두에 두고 우선주를 발행할 거냐 보통주를 발행할 거냐 결정할 거란 이야기죠. 경영진은 단순히 돈이 없어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의 자본 비용을 계산해서 가장 유리한 시점에 각각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비판하시는 분은 보통주를 발행하는 것이 자본을 희석하니까 굉장히 나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판론자는 고작 일주일 혹은 한 달 단위의 수익률 비교를 통해 MSTR이 비트코인을 하해한다고 주장합니다. MSTR은 수년에 걸쳐 주당 비트코인 가치를 늘려온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STRC 같은 디지털 신용상품은 개인보다 대형 기관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 도입하는 도구입니다. 이들의 의사결정을 느리지만 한번 물꼬가 트이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 경향이 있습니다. 경영진들은 MSTR 경영진들은 현대 보통주를 통해 비트코인한 담보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두고 앞으로 우선주 시장이 성숙해질 때 대규모 우선주 발행을 통해 무위험 이율 시장을 장악하는 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그림만 보면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MSTR의 주당 여러분들 가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MSTR 보통주를 계속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MSTR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당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만 이해하더라도 MSTR 여러분 주식에 대한 판가름이 다 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는 마이크로 스트레치 주식의 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0.00038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0.00130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개수가. 그 비트코인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붉은색처럼. 그죠? 그러니까 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또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중요한 것은 붉은색이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한 주당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사의 마이클 세일러가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떼먹은 게 아니고 그죠? 전부 다 비트코인을 사모은 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여기다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 정리하시면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주식 한 주가 담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지속적으로 우상향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기회의 문이 닫히다. 여러분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송 준비하면 좀 고되기도 하지만 참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진짜 많구나. 그런 미국에는 사람 수도 많겠지만 긴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긴 글을 자기 논리를 담아 가지고 긴 글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이제 오늘 이분은 작가입니다. JC 테벨로버 2015년부터 이런 비트코인을 투자했으니까
대단히 오래된 그런 작가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논문을 발표했네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에너지와 인센티브 구조와 이런 것을 다 최적화하는가. 긴 논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논문을 발표했네요. 이분이 내린 결론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죠. 비트코인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오해받는 인벤션, 발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가장 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이 문장이.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해받고 있는 발명이자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잘 모르니까 기회라는 거지. 그리고 화폐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 살고 있으며 역사상 최초의 과학적으로 정밀한 화폐와 함께 남들보다 앞서 나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미국 시장에 여러분들 돈을 투자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그래도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이 참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결국 화폐의 단일 기초 레이어가 될 운명이며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사라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죠. 이렇게 시대 변화가 가는 것을 그냥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여기에 또 긴 글을 쓰는데 익숙한 메릴랜드 HODL 님이 이건 진짜 탄탄한 아티클입니다. 정말 통찰력이 뛰어난 글입니다. 이런 글로 추천한 겁니다. 크리스 리드란 분은 제가 팔로우를 하지 않는 분인데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글이 진짜 이런 실력 있는 글이네요. 크리스 리드란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참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오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변동성이 40% 이렇게 되기 때문에 MSTR 주식이 여러분들 변동성이 60%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주식은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글을 쓴 거예요. 이런 글을. 주옥 같은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법정 화폐가 아닌 화폐 프로토콜 그 자체로 측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여러분들 사물을 다 보는 겁니다. 가격을. 강남 아파트가 가격이 뛰면 법정 화폐 기준으로 보지 않고 비트코인을 환산해 보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이 도달하기까지 약 20배의 상승 잠재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닫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게 깨어나는 속도에 맞춰 가지고 대부분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이 닫히는 거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는 약한 화폐를 에픽스 자산, 최고의 자산으로 교체하기 기다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 전략입니다. 결국 인류는 더 우수한 화폐로 수렴할 것이고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 사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보는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비트코인을 공부하면 세상을 공부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를 법정 화폐로 매기는 것은 결국 서로 반대되는 두 시스템을 비교하는 어리석은 게임입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강남 아파트를 비트코인 측면에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제3자 없이 가치를 전송해보는 경험은 비트코인에 대한 감정적 신뢰와 확신을 줍니다. 비트코인이 금과 동등한 화폐로 인정받는다면 현재 가격에서 약 19.5배, 코인당 169만 달러가 가능할 겁니다. 정보 비대칭성이 해속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갈 때, 많이 알아갈 때 2033년 말까지 코인당 100만 달러 도달한 충분히 여유 있는 목표입니다. 공식 CPI와에 달리 실제 통화평가율은 매년 어느 국가든 7에서 8% 정도입니다. 미래의 100만 달러는 현재 가치와 다를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가치가 하락하는 법정 화폐를 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시간을 압축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자산가가 여러분들 4%대에 한국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금리가 싼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가를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선택을 안 하겠다는 거죠. S&P 500 수익률을 꾸준히 이기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을 앞지르지 말고 그냥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STRC 같은 비트코인 연계 자산들은 시장이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비대칭적 구간에 있습니다. 비대칭적 구간이 이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회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만기가 없는 무한지속 자산입니다. 이것을 망치는 유일한 방법은 과도한 레버리지나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머리를 쓰는 영리함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며 앉아 있는 겁니다. 투자는 그렇게 영민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좋은 투자 대상을 여러분들 선택한 다음에 오래 참고 견디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화폐를 맛보게 되면 그 다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보고 난 다음에 이런 다른 자산들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선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러면 한국을 이러면 다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고 나면 그 다음 그 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지만 비트코인은 인류 문명을 위한 최고의 화폐로서 10년, 17년째 존재해왔지만 여전히 거대한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 믿을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 작가가 쓴 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겨낸 거죠. 오피니언인 겁니다. 오늘 방송도 이런 논평도 다 오피니언을 필요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긴. 약한 화폐인 모든 법정 화폐를 빌려서 이것을 최고의 자산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레가시 시스템에 추출한 화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재지향한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S&P 500을 지속적으로 상회할 실력이 없다면 뭐 어렵죠. 계속해서 이러면 이기는 것이, 수익률이 높은 것이.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을 앞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매매하지 않는 것이 통계적으로 비트코인의 복합 연평균 성장률을 이기는 유일한 길일 수가 있습니다. 만기가 없는 영구적인 자산입니다. 인류는 결국은 가장 우월한 화폐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런 월스트리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대단한 일인 거죠. 꼭 똑똑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나에게 큰 돈을 벌어다 준 것은 나의 머리가 아니라 항상 나의 엉덩이였습니다. 세상을 바꿀 강력한 논리를 가졌다면 그저 가만히 앉아 세상이 깨어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너무나 여러분 인상적이 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가 큰 돈을 벌게 된 어떻게 돈을 벌게 됐냐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큰 돈을 벌게 됐다는 겁니다. It never was my thinking that made the big money for me. 나에게 큰 돈을 가져다 줬던 것이 It always was my sitting.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투자를 했겠죠. Stay humble. 겸손하게 계속 스택, 사토시 이렇게 축적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앞에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화내고 이런 건 없죠. 자, 여러분 오늘 이런 투자 섹션에 제가 이제 특히 투자 부분 이야기할 때는 가능하면 정치 이야기 같은 거 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정치 영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여러분 8시간 10시간 정도 투입해 가지고 뭐 이런 방송을 한다 해서 좀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우쳐서 나라가 어렵게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해서 방송을 하는데 투자 방송을 열심히 하는데 뭐지 현직 대통령이 어떻고 마두로가 어떻고 뭐 선거가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일단 내가 방송을 진행하는데 좀 불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5년을 선거를 본 거 아닙니까? 선거를 한국 선거를 보고는 한국 사회를 이제 다르게 보는 거죠. 한국 사회. 한국의 미래도 여러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만큼 여러분들 선거를 열심히 본 사람들도 드물 정도로 그렇게 선거를 열심히 탐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투자를 탐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열심히 해야 될 때 있고 열심히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떻든 기회를 놓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기회는 안 오는 겁니다. 투자도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런 좋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도 마찬가지 나라의 맛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 방송을 할 때는 올인하셔가지고 들으시고 투자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거는 좋은데 몇 사람끼리 이렇게 그냥 모여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사담을 나눌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권한을 휘두르는데 그게 합법적이나 합법적이 아닌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현명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이란 보셨지 않습니까? 비교적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제가 문헌이나 이런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변혁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런 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몇 사람 모여가 이러면 떠들어가 택도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권력이란 것이 그렇게 한번 경고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내가 이제 손을 털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손을 털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한 거고, 그리고 내가 한 게 다 이런 밝힐 건 다 밝혀줬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다 본인들이 치르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럼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은데 왜 그러냐? 다른 자산들은 이미 다 이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기술 섹터 투자라든지 반도체 섹터 투자라든지 S&P 500에 대한 투자라는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대략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강연하는 것은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크고 그리고 자본 수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만은 엔비디아를 특별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타를 특별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구글을 특별히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좋은 회사니까 투자하면 되는 거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대신에 기술 섹터 투자에 이런 ETF를 투자하거나 반도체 ETF를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다루는 비트코인이나 MSTR이나 이런 것은 학습을 계속해 나갈수록 훨씬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좋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확신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공부하는 것은 뭐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테슬라가 이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파는 상품이 뻔한데.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자산인 겁니다. 차원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것, 공부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권 방송에 이런 거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영혼이 어지러운 방송들은 통제를 하는 것도 평온을 유지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많이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으로 우뚝 서는데 그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